바라보면 기분이 좋아져요. 훈훈한 훈남이기도 하지만 따뜻한 미소가 정말 사람을 아주 마음을 기쁘게 해주는 그런 우리 김인 사장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은 집에 크리스마스 트리를 다 준비를 하셨나요? 제가 크리스마스 트리를 꾸미고 우리 아이한테 사진을 보냈더니 우리 아이가 딱 보내온 답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엄마 너무 올드하다 그렇게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막 웃었거든요. 왜냐하면 저희 집에 있는 크리스마스 트리 제가 20년 전에 샀던 거 애들하고 만들던 거 잘 보관했다가 또 쓰고 하는데 우리 애가 딱 보더니 엄마 요즘은 트리도 그런 트렌드가 아니야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참 웃었던 기억이 나는데 자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비즈니스를 해 나가는 데 있어서 트렌드를 무시할 수 없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내 비디오가 왜 꺼졌지? 저 화면이 왜 나오지? 어쨌든 그런데 그 트렌드를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어떻게 읽을 것인가? 응? 내 트렌드를 어떻게 읽고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여 진행할 것인가? 이것을 가지고 저는 오늘 이민년을 맞이하는 우리의 각오라는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김인 사장님한테도 제가 물어봤어요. 어떤 이야기를 하면 좋을까? 이제 하도 많이 여러분들과 얘기를 하다 보니까 할 얘기가 미천이 떨어진 것 같아서. 근데 너무 틀에 박힌 이야기 같아서 이 얘기를 안 하고 싶었지만 새해를 맞이하는 이 시점에서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여러분들은 다가올 새해에 어떤 결심을 하셨는지요? 저도 제가 다가올 새해에 대해서 지금 많은 계획을 세우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항상 마무리하고 새로운 시작을 찾는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아마 지금 올 한 해가 이제 보름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여러분들은 새로운 도전을 준비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포기를 생각하고 계시는지 먼저 묻고 싶네요. 이것은 학교에서 하는 운동회 때 엄마들 달리기 할 때예요. 저는 달리기도 잘 못하는데 아이들이 다 반장을 맡다 보니까 이 엄마들 달리기 대회만 하면 꼭 반대표로 뽑혀요. 그래서 나가서 뛰다 보면은요 꼭 넘어져서 이렇게 무릎에 상처를 입고 와요. 제가 왜 그럴까요? 마음은 항상 결승전 가 있어. 근데 엉덩이는 여기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퍽퍽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안 넘어져야지 생각하고 뛰는데도 보면은 상처뿐인 영광이야. 그런데 이때 제가 잘했던 건 뭐냐 생각해 보니까 보통 엄마들이 넘어지면은요 창피해서 계속 더 안 뛰어요. 옆줄로 빠져버려요. 그런데 저는요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서 꼴찌로 들어가도 결승전까지 들어갔어요. 그러면 참가 점수 1점이라도 우리 팀에 보탤 수가 있기 때문에 도전을 했으면 제가 늘 하는 말이잖아요. 칼을 뽑았으면 고기를 못 썰면 두부라도 썰어야지 칼을 뺐다가 도로 집어넣는 거 장수의 태도가 아니다 하는 것이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도 늘 하는 소리예요. 시작을 했으면 끝을 봐야지 하는 거죠. 자, 뉴스케인이 왜 지금부터 시작인가 하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단순히 뭐 메타가 나온다 뭐가 나온다 하는 우리 회사 관점이 아니라 전체적인 큰 그림을 먼저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삼국지를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천하의 제갈공명도 그 유명한 적벽대전을 할 때 기다리고 기다린 것이 무엇을 기다렸냐면 자신의 뜻을 이루어 줄 수 있는 바람을 기다렸어요. 그래서 그 동남풍이 불어오기를 기다렸다가 작전을 개시한 거죠. 아무리 유능한 선장도 날씨가 따라주지 않거나
물결이나 바람의 흐름이 내 뜻과 같아주지 않으면 그 뜻을 이루기가 어렵고 설사 이룬다 한들 많은 시간과 노력이 더 많이 필요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 비즈니스는 왜 안 그럴 것 같으냐? 비즈니스 마찬가지예요. 다른 무엇보다도 트렌드를 제대로 읽고 트렌드에 맞는 작전을 짜서 실행해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올 초를 뜨겁게 달군 책 두 가지예요. 하나는 추구의 전환이라는 책이고 하나는 트렌드 코리아 2021이었어요. 이 트렌드 코리아 이 책은 제가 알기로 해마다 발간된 게 벌써 10년이 넘었어요. 서울대학교 김난도 교수가 쓴 책이고 이 추구의 전환이라는 책은 와튼 스쿨의 마우로 기엔이라는 세계적인 미래학자가 쓴 책이에요. 이 책들에서 얘기했던 트렌드는 무엇이었고 이것이 얼마나 실제적으로 맞아 떨어졌는지, 그렇다면 2022년은 어떤 트렌드가 다가오고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사업의 기회로 받아들여야 하는지를 잠깐 짚어보겠어요. 자, 2021년도 코리아 트렌드에서 예측할 때 무엇을 예측을 했냐면 첫째 브이노맥스를 얘기했어요. 이건 뭐냐 하면 이 코로나, 생각지도 않았던 코로나가 이렇게 딱 다가오면서 경기가 흘러가는데 방향이 있다라는 거야. 급격히 내려갔다가 빠르게 상승하는 것이 있는가 하면 W자를 그리면서 가는 트렌드도 있고 U자 모양으로 가는 것도 있고 거꾸로 V를 그리는 것도 있다. 그 중에서 우리하고 연관된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레이어드 홈은 뭐냐? 코로나 때문에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니까 집은 더 이상 잠만 자는 공간이 아니다. 그래서 이 집을 업그레이드를 하고 집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 자본주의 퀴즈는 뭐냐면 태어나면서부터 자본주의에서 태어난 이 아이들의 마인드를, 이 아이들이 성인이 된 지금의 마인드는 어떤 마인드로 갈 것인가? 그러면서 거침없이 피보팅이라고 다시 이것을 어떻게 사업적인 마인드로 가져갈 것인가 하는 것인데, 이 피보팅이라는 개념이 우리 뉴스캔하고도 상관이 연관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롤코 라이프는 뭐냐? 롤러코스터를 타는 듯한 이 라이프, 즐거운 라이프를 얘기를 하는 거야. 오하우는 뭐야? 오늘 하루 운동하기. 근데 N차 신상이라는 것은 중고시장 거래를 얘기를 해요. 우리가 리셀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백화점이나 뭐나 한정판 판매가 나온다면 그 많은 사람이 줄을 서는 이유가 다 자기가 소비하는 것일 뿐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그것을 가지고 팔기 위한 거라는 거야. 그래서 이게 중고시장에 나왔을 때 몇 번째냐 하는 거. 그 다음에 뭐 CX 유니버스라든지 레이블링 게임, 휴먼 터치,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터치가 되고 있는데, 자, 우리가 여기에서 CX 유니버스라는 게 우리하고도 연관이 있는 게 뭐냐면 이것은 고객의 경험, 그것을 서로 나누면서 충성 고객을 만들고 가치관을 공유하는 그런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가지고 서로 이것을 공유하는 게 뭐 마블, 애플, 뭐 스타벅스 이런 것들이 많이 또 나오고 있는 것들인데, 어쨌든 그 다음에 휴먼 터치는 우리가 늘 얘기하고 있는 것이었죠. 이런 것을 연초에 예측을 했어요. 12월이 되어서 이것을 딱 보고 올해의 히트 상품을 꼽아 보니까 첫 번째는 뭐예요? 역시 코로나답게 백신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머크사, 우리 뉴스캔의 콜레스테인에게 시비를 걸었던 그 머크사가 개발했던 먹는 코로나 백신, 이게 나오면서 코로나 백신 주사가 부작용을 일으키니까 머크사의 주가가 몇십 배 뛰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응? 그 다음에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 이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이 처음 나올 때만 하더라도 여기에서 물론 뭐 N차 신상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가 했지만 이 정도로 히트 칠 줄은 몰랐는데, 지금은 여기에서 그 동네 중심의 커뮤니티를 통해서 하나의 카카오톡 같은 커뮤니티를 형성해 가고 있더라는 거죠.
여기에다가 테슬라의 전기 자동차. 이 전기 자동차는 말 그대로 대세예요. 앞으로 이게 모든 게 바꿀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전기 자동차가 나온다 하면은 명암이 또 엇갈리겠죠. 한 예로 제주도에 있는 자동차 정비업체들이 데모를 했대요. 왜 데모를 했느냐? 제주도가 전국 어느 곳보다도 이 전기 자동차의 비율이 높은 것인 거예요. 환경 때문에. 그러니까 뭐야? 자동차 정비업소들이 일감이 줄어들어요. 전기 자동차는 기존에 있는 가솔린 자동차하고는 달라서 정비업소에서 할 것이 별로 없대요. 이거는 좀 뭐 프로그램 상으로 나오는 것들이기 때문에. 자, 이런 것도 미리 안다라면은 그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트렌드를 알고 미래를 준비를 해야죠. 공모주 청약. 제가 여기서 자본주의 퀴즈를 이야기했듯이 이 공모주 청약은 뭐예요? 이제는 20대가 옛날에는 공모주가 뭔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올해 핫했던 각종 공모주 청약에 20대들이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응모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그 뭐죠? 봉준호 감독 했던 영화 기생충. 기생충 때문에 짜파구리가 했다는 것처럼 지금 오징어 게임 때문에 뭐 달고나라든지 이런 게 지금 또 말도 못하잖아요. BTS 때문에 LA 곱창집 앞에 줄을 5시간씩 서서 곱창을 먹고 이런 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예요? 올해 히트 상품. 이 트렌드 예측에 거의 70% 이상을 맞았어요. 자, 그렇다면 2022년도 코리아 트렌드는 뭐냐? 이거 지난번에 변철은 사장님이 한번 가볍게 짚어줬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은 제가 다시 더 크게 얘기를 안 하고 대신에 이 초구의 전환에서 추구의 전환에서 얘기했던 이것은 앞으로 10년 뒤를 얘기하는 거예요. 1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추구의 전환에서도 제 부제가 뭐냐면 10년 후 지금의 세상은 없다예요. 그래서 새로운 부의 힘을 탄생시킬 8가지 거대한 물결이 무엇이냐 하고 이것을 다루었는데 이 코리아 트렌드 2021년 2020년은 올해의 트렌드예요. 그러면 이 2가지를 엮어서 앞으로 다가올 트렌드는 뭐냐? 응? 앞으로 다가올 트렌드는 뭐냐 하고 그 중에서를 겪어서 이것은 추구의 전환에서 얘기했던 8가지 트렌드예요. 출생률을 알면 미래가 보인다. 이 출생률 때문에 지금 떠오르는 나라가 인도와 중국이고 아프리카예요. 아프리카가 많은 아이를 낳았지만 또한 단명하는 거 알고 있을 거예요. 열악한 환경과 질병 때문이죠. 그리고 밀레니얼 세대보다 더 중요한 세대가 나온다. 실버 세대예요. 이 이야기는 나중에 할게요. 그 다음에 새로운 중산층의 탄생. 제가 조금 전에 출생률을 알면 미래가 보인다 하면서 미래의 떠오르는 시장에 대해서 중국과 인도를 얘기를 했는데 새로운 중산층은요. 지금까지 우리가 중산층이라 하면 미국의 중산층이 롤 모델이었어요. 근데 새로운 중산층은 뭐냐 하면 이 동남아시아와 한국을 포함한 이 아시아, 인도, 중국 이쪽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들이 새로운 신상품을 내놓는다 하면 이쪽에다가 더 포인트를 주고 만들어요. 뉴스킨도요. 미국 본사보다 한국에 물건이 더 많다면 믿어지세요? 미국엔 아직 부스트 없어요. 메타 없어요. 오히려 미국보다도 한국이 더 물건이 많고 더 종류도 다양합니다. 그리고 더 강하고 부유한 여성들. 과거가 힘을 썼기 때문에 남성들의 세계라면 앞으로는 머리를 쓰고 커뮤니티가 형성해야 되는 세계이기 때문에 여성들에게 힘이 실리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같이 엮어서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기회를 찾을 것이냐는 걸 얘기를 하고 싶어요. 코로나 때문에 어렵다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그렇지만 모든 비관론자들은요. 기회 속에서도 어려움을 봐요. 그렇지만 모든 낙관론자는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기회를 찾는다 그랬어요. 2차 대전 때 윈스턴 처칠이 했던 얘기예요. 기회라는 것은 위기를 깨닫고 그것을 잡을 수 있는 사람만이 잡는 게 기회예요. 그리고 변화라는 것은
나 변화한다 이러고 오지 않아요. 소리 없이 와요. 소리 없이. 그리고 그 소리 없이 오는 변화가 이 변화의 끝인 동시에 시작이다. 끝인 동시에 시작이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소리 없이 오는 변화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빨리빨리 읽고 준비하는 사람만이 기회를 잡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축의 전환에서 얘기를 할 때 위기는 어떻게 기회가 되는가 얘기했어요. 눈앞의 것만 보지를 말고 멀리 보라 그랬어요. 눈앞의 것만 보지 말고 멀리 봐라. 그리고 다양한 길을 찾아라. 다양한 길을 찾아라. 천리길도 한 걸음 붙으라는 말이 있지만 사람들은 이 천리길 내 걷는 것을 굉장히 어려워해요. 뒤에도 얘기를 하겠지만 뇌에서부터 거부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모든 시작은 첫걸음이 있었기 때문에 시작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수많이 태어난 2천만 장자, 1,000만 장자, 500만 장자, 100만 장자 그들도 역시 시작은 혼자였어요. 그 첫걸음을 내딛는 순간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순간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불확실한 상황에서도 낙관적으로 접근을 하고 나에게 닥칠 어려움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이 흐름을 놓치지 않고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랬을 때 위기는 우리에게 기회로 다가온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아까 얘기했던 얘기들 중에서 우리 사업과 연관 있는 단어들만을 모아봤어요. 축의 전환에서 얘기하는 것과 2022년 트렌드에서 얘기했던 것 중에 우리 사업과 연관 있는 단어들만을 모아보니까 첫 번째가 나노사회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코로나 때문에 가족들도 만나기 어렵지 않나요? 한 집에서 살고 있는 부부나 자녀들 외에는 정말 명절이 돼도 이제 만나기 없고요. 제사가 없어지는 집들이 많더라고요. 산소 갈 때 각자 아들 서이면 아들 서이 각자 가고요. 저도 작년 추석에 우리 애들 얼굴 못 봤어요. 오지 마라 그랬어요. 분위기가 그러니까. 올 추석에도요. 제가 오지 말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왔더라고요. 야, 오지 말랬더니 했더니 엄마 그래도 우리 인원은 돼요. 그러고 왔더라고요. 점점 이제는 혼자로 짜게지는 세상이에요. 이 혼자로 짜게지는 세상이 되다 보니까 뭐가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1대1로 할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에 사람들이 관심이 간다라는 거죠. 머니러시, 캘리포니아로 몰려들었던 골드러시에 빚는 말인데요. 이 머니러시를 이끌어낸 아마 기본이 저는 생각을 할 때 부동산, 집값의 폭등이 아니었나 싶어요. 많은 사람들이 가정을 가지게 되면 첫 번째 생각하는 것이 내 집 마련인데 너무 올라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예요? 이제는 N잡로 투잡 쓰리잡이 아니에요. 할 수 있는 것은 뭐든지 하겠다. 내가 투자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겠다 하는 이러한 마인드가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비즈니스를 과거에는 받아들이지 않던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사회적 여건이 형성되어 간다는 거죠. 그 다음에 헬시 플레저라는 거는요. 건강에 관심은 다 있어요.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더 많이 생겼어요. 그런데 이제 이 헬시의 개념이 즐겁게 즐기자는 개념이 들어가는 거예요. 응? 그래서 뭐라 그러더라고? 뭐 이다 즐다라나 이다 행다라나 이왕 다이어트 하고 즐겁게 하자. 즐거운 다이어트. 우리 요즘 하는 몸 깨달 같은 거 같이 가플랜에서 공유하는 이 바디 플랜 바디 그 프로필 찍는 거 이런 걸 하면서 스스로 그래서 바디 프로필 찍을 때도 요새는 뭐냐면 동기부여가 아니라 돈기부여라 하더라고. 이게 무슨 말이냐 하니까 내가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 몸을 가꾸는데 미리 바디 프로필 찍을 사진관에 가서 30만 원이면 30만 원 미리 선금을 건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돈을 이미 냈으니까 내가 바디 프로필을 제대로 찍기 위해서 몸을 제대로 만들기 위해서 한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새로운 떠오르는 거야. 근데 엑스틴 이지백 이것만 요즘 MZ세대를 얘기하는데 MZ세대의 부모가 누구고 그들의 위에가 누구냐면 여러분 X세대 기억나세요? 70년대 80년대 태어난 사람들 우리가 지금 이제 40대 중반이죠. 이들을 우리는 X세대라고 이야기를 했죠. 야타족 오렌지 쪽으로 대변되죠. 어? 학교 때 데모를 하던 이 세대를 벗어나서 모처럼 평화로운 세대가 X세대였어요. 그래서 그들은 자기를 즐겼죠. 이들이 지금 우리나라 경제활동의 중심이에요. 왜? 40대. 이미 청소년을 둔 부모로 자랐고 돈도 제일 많이 쓰고 있고 직장에서도 기반을 닦아서 수입도 많을 때예요. 그래서 이 X세대가 자기 자녀들과 함께 이루어내는 이 소비 패턴을 무시 못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바른생활 루틴이는 나노 사회하고 굉장히 연관이 있는데요. 혼자만의 시간이 많아지고 이렇게 재택근무가 많아지고 이런 것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무엇이 따라돼요? 흐트러지기 지금 이 습관을 잡기 위해서 자기 개발하고 자기를 관리하고자 하는 이 바른 생활 루틴이가 습관을 잡게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자기 개발서가 눈부시게 팔리고 있고 홈트 같은 것이 하고 있고 그럼 이 바른 생활 루틴이는 뭐야? 우리 사업을 같이 하고 싶은 이 머니러시에 동참하고 있는 투잡러, 쓰리잡러가 이 모든 것을 하기 위해서 가장 해야 할 게 뭐냐? 바른 생활 루틴을 잡는 거예요. 그 다음에 라이크 커머스 하는 것은 이미 우리가 많이 알려져 있는데 인스타 같은 데 가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 근데 이것이 단순하게 좋아요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라이크 커머스와 내러티브 자본이 엮어지니까 어떤 것이 만들어지느냐 하면 내러티브 자본이라 하면 스토리텔링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희가 지난주에 그 메타 사례를 이야기할 때 그냥 이런 메타 사례들도 좋았지만 나성경 사장님이 이렇게 홈피에 올려서 동영상을 통해서 이렇게 온이가 좋아지는 그 모습을 올린 걸 이렇게 보니까 알고 있는 사람임에도 굉장히 뭉클하지 않았나요? 그러면서 아 정말 저게 저렇게 좋은 거라면 우리 가족도 먹고 우리 아이도 먹어봐야겠네. 아, 내 주변에 누구에게 소개해주고 싶다. 이런 것들 단순히 뭐가 좋아요 이것이 아니라 이러한 스토리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게 먹히더라는 거예요. 그 스토리를 가지고 지금 세계적으로 떠오르는 스타들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라이크 커머스 이것도 뭐냐면 단순하게 이 좋아요를 부르는 그 인스타 피드도 좋지만 거기에다 이야기를 실어서 스토리를 제대로 만들어 나갈 때 더 많은 라이크를 받을 수가 있고 그것이 매출로도 증대되고 새로운 인친관계로도 증대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 실버 세대는 저는 더욱 유심히 보게 됐던 게 제가 내년이면 벌써 7순이잖아요. 실버 세대죠. 어디를 가면은요. 뭐 이렇게 동사무소고 일 보러 가면 어르신 이리 오세요. 어르신 어쩌고 나 듣기 싫어 죽겠어 그냥. 나 내 마음은 아직도 30대인데 내가 어디로 어르신으로 보이냐고. 그런데도 어르신 하더라고. 근데 오늘날의 이 어르신들은요. 실버 세대가 다시 컴백하는 시대라고 얘기를 해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책에서 봤듯이 95세 노인이 65세 은퇴할 때 내 이제 끝났다 싶어서 세월을 지내다 보니까 어느덧 95세가 되었다. 내가 내 인생 내 살아온 삶의 3분의 1을 내가 버리고 살았다. 이제부터라도 뭔가 하고 싶다 하면서 어학을 배우고 뭔가를 시작한 이야기 우리가 읽었을 거예요. 이제 실버 세대들이 그것을 깨달아요. 은퇴하고 내가 뭘 할까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했던 사람들이 무엇을 생각하느냐? 끝났다가 아니고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뭐예요? 돈도 있어요.
돈도 있으니까 본인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가지고 있는 자본으로 새롭게 시작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들은 뭐예요? 건강에 관심이 무엇보다 많아요. 건강에 관심이 많을 뿐더러 이뻐지고 싶어요. 사형대에 올라가던 김수임이도 사형대에 올라가는 순간까지도 내 얼굴에 점이 똑바로 박혀있나 봤다는 일화가 있어요. 요즘 젊은 사람은 모르겠지만. 자, 시장이 반찬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이렇게 진수성찬을 차려놔도요, 내가 배가 불러버리면 그 젓가락 잘 안 가요. 내 배가 고프면 찬물에 물 말아서 김치 하나만 있어도 후딱 한 그릇을 먹을 치울 텐데, 이렇게 진수성찬을 차려놔도 내 배가 부르면 이거 다 말짱 헛거예요. 아무리 기회가 우리에게 왔다라고 목 놓아 제가 떠들어도 본인들이 느끼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우리가 2021년을 보내고 2022년을 보름을 앞둔 이 시점에 있어서 새롭게 도전하려면 무엇부터 해야 되느냐? 하지 않았던 일들을 해봐야 돼요. 하지 않았던 일, 인스타그램 저도 어려워요. 두려워요. 그렇지만 해야만 한다라고 하면 도전해야 된다라는 거죠. 왜? 배우면서 해 나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늘 강조하지만 우리 일은 자꾸 단순한 일로 큰 일이 이루어져요. 트렌드가 우리에게 맞게 앞날이 펼쳐진다라면 우리는 그 트렌드에서 나와 맞는 키워드 몇 개를 찾아서 이것을 얼마만큼 내가 꾸준히 해 나가느냐가 결국 2022년 나아가서 10년 뒤에 우리를 만드는 일이라는 거죠. 아주 작은 반복의 힘. 지금 독서 미팅 하고 있는데 아마 다 읽었던 그룹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여기에서 강조하는 게 뭐예요?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우리 뇌는 본능적으로 두려움을 장착시킨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을 막아내는데 우리가 이것을 제대로 해 나가는 것은 뇌를 속이는 것이다. 그렇다면 내가 저 앞에 있는 저 산을 향해서 가는 것이 산을 바라보고 가면 어렵지만 내 발끝 걸어가는 내 발끝을 보고 걸어가면 도착할 수 있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아주 작은 내도 감지하지 못할 만큼의 변화를 계속해 나갈 때 우리는 크게 변화할 수가 있다. 너무 원대한 계획을 세우기 때문에 실행에 옮기기도 전에 부담 느껴서 포기한다라든지 그렇게 하지 말자. 막연한 성장, 내가 내년엔 어떻게 되겠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아까 바른 생활 루틴이 얘기했잖아요. 나의 생활의 루틴을 잡고 어떤 기준으로 내가 움직일 것인가. 이것이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가는 가장 쉽고도 빠른 방법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어요. 결국은요, 일상을 바꾸는 사람이 세상을 바꿉니다. 한심하다 저래 갖고 뭘 하겠나 할 만큼 조금씩이라도 매일 하는 게 답이라는 거죠. 결국은 뭐예요? 리크루팅하고 소비자 구축하고 글을 교육시키고 이거예요. 제가 생활의 달인을 볼 때마다 느끼는 것이 저들이 그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달인을 20년 30년 해도 그들에게 삶의 경제적 자유 시간이 자유 없어요. 우리가 이 소비자 구축과 리크루팅 교육 이것의 달인만 되어버리면 우리는 1000만 장자, 2000만 장자, 5000만 장자가 되어서 내 후손들에게까지 자자손손 시간과 경제적 자유를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뭐예요? 습관을 잡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이 의지로 하려고 할 때 안 되네. 그래서 아주 작은 것이라도 매일 해서 습관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이번에 임영웅 씨 12월 26일 날 오후 9시 15분에 KBS에서 단독 콘서트 합니다. 이 말은요, 임영웅 씨가 단순 트롯 가수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대세 가수라는 거예요. KBS가 주관을 해서 단독 콘서트 한 가수 없습니다. 2년 전 나오나 작년에 나오나 하고 올해 심수모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번에 KBS 사장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자기들이 예능 콘텐츠를 하면서 대표하면서 임영웅을 얘기를 했어요. 이것은 뭐냐 하면 이 사람의 타고난 음악성도 있지만 그 노력이에요. 제가 임영웅 씨 팬이다 보니까 임영웅 씨에 대한 걸 쭉 찾아봤어요. 무명 시절부터 하루도 연습을 게을리 한 날이 없더라고요. 오직 같은 연습실을 썼던 사람이 저 사람이 성공 못하면 누가 성공하겠냐고 말했을 만큼 그것이 때를 만나니까 빛을 발하는 거예요. 결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성공은 없습니다. 자, 2022년에 우리가 호랑이가 될 것이냐 고양이가 될 것이냐, 지금은 이 순간이에요. 우리가 어떤 결심을 하고 어떤 계획을 세워서 어떤 각오로 나가느냐에 따라서 내 삶을 바꿀 호랑이가 될 것이냐, 오 하다가 냐옹 해버리는 고양이가 될 것이냐, 결국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어요. 기적은 내 마음에 그것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일어납니다. 오직 믿지 않는 마음이 나를 가로막는 방해물이 될 뿐이죠. 정말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회사의 사명과 함께 훌륭한 사업 기회와 혁신적인 제품, 그리고 이 문화를 제공해서 그들과 함께 삶의 질을 높임으로써 우리는 전 세계적으로 선의 힘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에 내 결심이 작심 3일 만에 무너진다면 3일 만에 다시 결심합시다. 3일마다 다시 결심하는 거 120번만 해내면 우리는 2022년 한 해를 초심으로 돌아가서 우리의 뜻을 반드시 이룰 수 있습니다. 정말 세계 최고의 회사 뉴스킨, 그리고 우리에게 다가온 세계 최고의 사업 기회와 함께 우리 모두의 꿈을 이루어 가기를 바라면서 오늘 마치겠습니다. 5분 릴레이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예, 감사합니다.